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만약에 내년 최저시급 12,0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작년에 적힌 거는 작년 시급이 9,620원. 이제 2023년 지났으니까 올해 9,860원이죠. 그래서 작년 대비 240원, 비율로 따지면 2.5% 인상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작년에 만원까지 갈 거라 생각했어요. 만원까지. 만원 언저리까지는 가기 않겠냐,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만원 넘어간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안 올랐어요. 적절하게 올랐습니다. 적절하게. 우려한 사람도 많았잖아요. 혹시 만원 넘으면 어떡하지? 많았는데 다행히 만원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영업자분들은 이것도 너무 좀 많이 올랐다, 자영업자 힘들다, 그래서 알바생 안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12,000원 되면 어떻게 되냐? 네, 망합니다. 망해요. 어그로 끌면. 생각해봐. 작년 기준 말씀드리면 거의 한 2,400원 돈 이상 올라가는 건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받으면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좋아할 사람? 이거 받고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죠. 아마 12,000원 되면 알바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알바 자체가. 네. 알바 자체가 없어지네요. 세상에 알바는 다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래도 상관없어요. 알바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시급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진짜 많아요. 그러면 시급으로 먹고 사는 분들 상당수가 없어집니다. 상당수가 거의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저시급으로 이제 일해가지고 돈 받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일반 직장에서 이제 연봉 받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뭐 생산지도 그렇고, 뭐 보안업체, 뭐 시설관리, 청소, 이런 거 알고 보면 다 시급이 시급. 시간도 얼마씩 받습니다. 일단 뭐 최저시급 12,000원 되면 상여는 거의 없어집니다. 상여. 제조업 상여금이 있죠, 여러분. 상여금 많이 없어집니다. 많이 없어져.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줄일 거예요. 네. 만약에 300명 일하는 것을 한 200명 수준으로 줄일 거야. 100명은 그냥 나가라고 하겠죠.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똑같이 저분이면 타산이 안 나와, 이게. 그리고 이제 알바생도 이제 고용하지 않을 테고, 그리고 이제 경비 이런 일도 안 쓰겠죠. 만약에 12,000원 오르면 3명 쓰는 걸 2명 쓰는 걸 바꾸겠지. 시설 관리도 10명이서 근무하던 게 7명을 줄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건비 부담 느끼는 곳이 많거든요. 특히 인건비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자영업이에요. 거기다가 편의점 같은 게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요. 그럼 누가 알바를 쓰겠냐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시급이 올랐다고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 여러분? 시급이 12,000원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시급이 오르면 물가도 오릅니다. 여러분, 시급만 오르고 물가 안 올랐던 적이 있습니까? 같이 오르지 않나 이게? 같이 오르죠. 그러면 만약에 12,000원이면 시급 2,400 올렸으니까 그만큼 또 물가가 오르겠지. 예를 들어 뭐 커피 같은 5,000원 팔았으면 한 7,000원 팔겠죠. 짜장면 7,000원이면 9,000원에 팔겠지. 배달비도 오르겠지. 배달비도. 배달 단가도 오르겠지. 시급 올랐으니까. 배달비도 한 뭐 4,000원 받던 게 막 5,500원씩 오르겠지. 1,500원 오르겠죠. 그리고 뭐 음식값도 오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건비 올라갑니까? 파는 것도 다 올라가죠. 공산부 다 올라가겠지. 여러분 시급 올라가면 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공공요금도 올라갑니다. 공공요금. 버스 요금, 택시 요금도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체열식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야. 다 올라가는 거예요. PC방 요금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 먹겠냐고? 안 사 먹겠죠. 비싼데 어떻게 사 먹겠냐고. 그러면 누가 힘들까?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시급이 크게 안 올랐어요. 안 올랐음에도 벌써부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뭐 조사한 걸 보니까 내년에 만약에 시급 올라가면 알바생 쓸 거냐고 하니까 안 쓰겠다고 얘기한 곳이 많았어요. 알바생을 줄이겠다 얘기한 곳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현상 유지하겠다고 얘기한 곳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면 폐업하겠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알바생 안 쓰면 누가 손해야? 젊은 사람들 손해죠. 그래서 시급이 무작정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 몇 년 전인가 갑작스레 뻥튀기 되고 난 후 날이 갈수록 고물가에 다들 곡선이 나죠. 세금이든 기업들이든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닌 이상 임금 상승폭이 클수록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전방위에 걸쳐서 오르게 마련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10만원이 되면 다들 편히 살 것 같지만 생활 물가는 그 상승폭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더 힘들게 살아야 하는 반복이 될 뿐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특히 뻥튀기 할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기억하기 2017년하고 2018년이에요. 이때가 뻥튀기 심했죠. 2018년, 2019네요. 2018, 2019 이때 완전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정확히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 인데 2018년에 무려 1,060원이 올랐죠. 1,060원. 그래서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여기에서 또 800원 더 올라서 8,300원 넘었죠. 8,350원. 이 두 해에 거의 2,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2,000원. 이때 사람들이 잘 몰랐죠. 시급 오르면 이제 다 행복할 거다. 이제 알바로 돈벌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급이 올라버리니까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알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인건비의 부담을 느끼는 이 자영업자분들이 알바를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조업도 상여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여를 줄이기 시작했죠. 기존에 줬던 상여를 뭐 예를 들어서 상여 600%면 300으로 줄인다거나 300 나왔던 데는 아예 안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상여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급이 올라도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받는 것은. 그리고 시급이 올라가면서 이제
뽑아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알바 같은 경우엔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돼버렸죠. 이게. 거기다가 시급 올랐으니까 당연히 공산품 비싸게 팔고. 생각해봐. 채열식 올라가면서 여러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배달 음식 같은 거 많이 올랐죠. 배달 음식. 채열식 크게 오르기 전까지는 치킨 한 마리가 2만원 안 넘었어요. 안 넘었는데 지금은 치킨 배달비까지만 거의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리고 짜장면도 지금 보통 한 그릇 7,000원이에요. 곧 있으면 만원 찍을 기세야. 짜장면도 이제 간장장 곱빼기 시키면 이제 9,000원이에요. 서울은 만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원래 짜장면이 가장 만만한 음식 아닌가? 근데 만만한 음식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해물짬뽕 시키면 만원이에요. 만원 넘죠. 우리가 뭐 비싼 거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뭐 고음식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도 요즘에는 비싸요. 많이 비싸.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최저시급 올라가면서 여러분 월급이 올랐습니까? 사실 크게 올랐다는 느낌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최저시급 오르기 전에도 200원짜리 돈 버는 사람들 많았거든? 솔직히 말해서 200에서 200한 중반 사이에 돈 버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 지금도 뭐 오르기 전이나 오르고 안 뒤나 보통 서민들의 월급은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가는 많이 올랐어요. 물가 많이 올랐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 사 먹는 게 겁나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알바도 안 구해져. 최저시급 오르면서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편의점이 많이 달랐죠. 편의점이 원래 뭐 주 4일, 주 5일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시급이 쌀 때는 많이 썼는데 문제는 시급이 오르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쓰는 편의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주휴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냐?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주 14시간만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일 7시간씩 두 번 쪼개가지고 14시간씩.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얘기 했냐면 어떤 남자분인데 대학생인데 편의점을 3군데서 일한다고 합니다. 3군데서. 그러니까 이제 7시간씩 두 번 해서 14시간씩 A 편의점, B 편의점, C 편의점 해가지고 14시간 3군데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말고도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대. 이게. 편의점을 뭐 6군데 일하는 사람도 있대요. 14시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아르바이트 구해야 돼. 원래 같으면 한두 군데 구하면 끝나는 건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장기간 일 안 시키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도 아시겠지만 주휴수당 안 주려고 바쁠 때만 쓰는 거야. 한 3, 4시간만. 그러니까 점심때만 쓰는 거죠. 바쁜 시간대만. 오래 안 쓰고. 그런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도 오래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돈이 되지 못해요. 알바를 해가지고 목돈을 모아야 되는 분들은 좀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 뭐 작년보다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이제 확 올라가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전에 몰랐겠지만 그전에는 그때 2018년도 그때 7,530 올랐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거든. 그때 사람 잘 몰랐죠. 띨빵했죠. 그때는 띨빵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와 이제 우리 월급 알바만 해도 200 넘는 거야? 진짜 그랬다니까 여러분. 나사 빠져가지고 이제 알바해도 먹고 사는 거야. 그런 말 했었다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2018년도 불과 6년 전에. 근데 이제 뚝배기 한번 깨져보니까 아시겠죠. 시급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시급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희망 가지는 분들은 없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